지기현이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잖아. 정말 미치겠어요. 가뜩이나 느리게 하면서 이놈은 여름 휴가까지 가서 2주 동안 재판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마음이 지금 급한데. 근데 천대엽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만들 좀 해라. 보채지 마라. 지기현님이 12월에 끝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 왜 자꾸 뭐라고 하냐? 천대엽이가 또 그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기현이가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어떡할까? 아니 무한정 지금 1월까지 지연시킵니다. 무한정. 1월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1월도. 근데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1월 아니에요? 그렇죠. 1월로 알고 있는데. 네. 와, 이건 진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한다고 밝히긴 했었습니다. 예. 네. 야, 근데 이거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기현이가 계속 무한정 이렇게 지연시키는데 좀 방송 중계하는 장면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예. 가관입니다. 진짜 보셨잖아요. 심각합니다. 막 네. 웃으면서 하고 심지어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맞아요. 해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자범재판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재판부의 권위가 완전히 이렇게 스스로 깎아먹는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재판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희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무게감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어떻게 선고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절차 자체가 그렇지.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국민적 신뢰라는 걸 완전히 다 깎아먹은 거예요. 네. 배당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기현이가 근데 증인이 안 나와서 재판이 좀 일찍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또 술을 먹는다는 제보도 있고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예. 냅둬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해야 되네요. 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지 기자한테도 연락을 해서 네.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지기현이? 연락도 한다는데 와. 아니 지금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사실은 이제 양해를 얻고 9시 10시 밤 9시 10시까지 재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냥 증인 안 나온다고 구인하지도 않고 저녁 시간을 또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또 재판을 좀 더 하려고 추가 기회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 윤석열 쪽의 이모 변호사인가요? 반대하니까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예, 이런 바보 같은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 뭐 예컨대 변론 공판 종결하기 전에 또 김용현 또 조지호 다른 사람 것들을 다 합해서 병합을 또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병합을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병합 재판을 해서 증인들을 미리 다 소환해 놓고 나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증인 신문을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야 12월 달에 선고할까 말까인데 따로따로 다 하고 나서 이걸 병합하면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또 보여주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곱하기 제가 두 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합을 지금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지금 말에 따라도 12월 말 정도에 병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안 될 거고 1월 달에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고 2월 달에 아마 이 지기현은 도망갈 생각만 뿐인데 자기가 이제 3년인가 4년 했으니까. 근데 과연 선고를 하고 갈지도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적시처리 사건으로 이제 빨간 도장 찍혀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빨리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명배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꼼수를 부려놓은 것인데 네. 적시처리로 빨리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 빨리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렇게 사건을 지정해서 빨리 하라고 한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이진관 재판장의 그 한덕수 불구속 재판이 훨씬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좌우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선고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진관 재판장이 빠르게 좀 그 선고를 더 내려가지고 지기현한테는 좀 채찍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기현은 너무 심각해요. 채찍질 그런 거안 실제로 먹혀. 맞지 않은 한 안 먹혀.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아니 진짜 그런 건 의미 없어. 맞아요. 이거는 무의미한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빨리 뭐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긴 하지만 지기현이 어떻게 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은 이게 또 교체를 하면 공판갱신을 해야 되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시간이 다 늘어요. 읽어 그걸 해야 줘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자꾸 골치 얘기가 아프네. 나오는 게 예. 김용현이가 보건식품전담인 지기현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재판을 거기다 붙인 껴놨거든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메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거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것도 사건이. 이상해. 그러니까 김용현을 거기다 붙여놓고 윤석열을 거기다 막 다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됐다. 맞습니다. 지기현한테 몰아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는 의혹을 네. 사기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계속 전자배당이라고 우리를 속여왔는데 네. 이 지정한 거거든.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지금 최대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김용현 밑에다가 붙이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것도 빨리 하라고 붙였대. 근데 늦게. 늦게 해도 화를 못 화도 느끼잖아. 안 내. 화가 안 나잖아. 심지어 천대엽이가 국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12월에 끝낸다고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1월에 끝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는 아. 1월인데 1월이라고 우리 목표도 안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도망가고 싶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의 거취를 좀 진작에 정리를 해서 재판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지기현이라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과거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시의 잘못과 이 적시 처리 사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잘못까지 저는 묶어가지고 예. 저는 반드시 이거는 뭐 징계가 됐든 국회 차원에서 뭐 탄핵이 됐든 전 반드시 그 책임은 꼭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역사에 무관하게. 좀 남겨놔야 될 네.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저 내란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석방시킨 것부터 말도 안 됐는데 그 이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호인에게 절절매는 끌려다니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상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지기현 판사가 끌려다니는 재판 받아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판사가 변호인단에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실실실 웃으면서 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내란 재판에서 잠깐 봅시다. 지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기 그건 아니고 아까 기막이죠. 변호인이 저렇게 날뛰잖아요. 오늘 판례가 더 끝났는데 잠깐만요. 뭘 주문이 됐습니까? 그 이하성 변호사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공소 기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주민은 유도심입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주. 아유, 변호인이 제가 재판을 보기에는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닌 있어요. 것 같고. 재판님 왜 이렇게 물어보시고 검사들한테 답변 너무 너그러우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또 재판장님 또 잘못한 그런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앞으로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받아본 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저건 상상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저러면 끌려나갑니다. 네. 야, 그런데 저 양반한테 그 중요한 내란 재판 핵심 인사들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다 맡겼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네. 김봉식까지. 그리고 170만 원 룸사롱 그거 아유 액수가 적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무작위 배당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작위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그때 그랬어요. 영상 있습니까 이거?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찍어서 배당했다면? 그러면은 저런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네. 자기들은 찍어서 의도를 가지고 배당한 거라면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지기현 그 판사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부 한다고 하니까 무작위 원칙이 깨진다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근데 정작 지기현 판사는 지정 배당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 지정 배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아니. 아니에요? 정확한 해명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김용현 사건을 분류해놨다가 일반 사건으로 다시 전환해서 일반 사건을 전환해서 무작위 배당을 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기현한테 갔고 그 뒤에 사건이 김용현은 무작위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윤석열 이런 사건은 이미 관련 사건이 그런 논리구나. 김용현한테 가 있으니 그런 김용현한테 논리구나. 가 있으니 지기현한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16개 재판부가 있어요. 네. 그중에 선거하고 부패전담부가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제 여성, 외국인, 성범죄 이런 식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사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하고 한덕수 사건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추가 사건하고 이렇게 4가지 주요 사건이 있는데 그 김용현 사건을 맨 처음 사건인데. 네, 맨 처음에 기소가 됐는데 이 모든 사건 내란 관련 사건들은 다 그 대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이 당해됐다가 그것을 소위 그 일반 사건화 해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이제 대법원은 주장을 해요. 거기가 이상한 지점이구나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이상하죠.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한 달 뒤에 기소된 윤석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엎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된 것에 부수적인 것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된 사건에 종된 사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종된 사건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였다. 논리 빌드업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6개가 있는데 지금 내란 사건의 주요 사건들은 다 선거 부패 전담부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부에 지금 우리가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 35부에 백대현 부장 다 선거 부패 전담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 식품 보건 전담부인 지기현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사건이 소위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주된 사건 90%인 사건인 내란의 주범 윤석열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주말 내내 그거 지금 실강의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고난도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배당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신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때가 한창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돼서 법사에서 치고받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를 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 윤석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검찰이 뭘 들여다보고 있었냐면 그 당시도 사건 배당이 무작위 배당인데 대법원 또는 행정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논리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때 박봉계 의원님도 아마 법사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무작위 배당이면 무작위 배당인 거냐.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배당 시스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알고 이용해서 사건 배당을 조작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나왔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었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고 특히 2015년도에 있었던 통진당 내란 사건에 대한 배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무작위라고 하는데 진짜 무작위냐? 진짜 무작위냐? 그 무렵에
MBC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아하. 부장판사가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무작위 배당이라 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다르게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부장판사가 MBC 기자한테 털어놓습니다. 기사 좀 찾아보세요, 이거. 네. 아. 근데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저 기사 저도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그러면 당시 검찰은 기사 제목이 뭡니까? 제가 본문만 긁어와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 검사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장판사의 진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수사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들은 뭘 알고 있을까? 무작위가 무작위가 아니다. 무작위가 아니다. 법원이 고도의 스킬을 쓰고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저 기사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근데 이거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네.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현직 부장판사가 조작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이 2015년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을 조작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조용해졌어요, 이 부분. 무작위 배당. 네.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일단은 김용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란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정했다가 왜 일반 사건으로 분리는지도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작년 12월 27일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요. 그리고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사건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검찰총장 당시에.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월성원전 사건을 친윤 검사장인 대전지검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김학의 출금 사건을 관할도 없는 수원지검 이정석 검사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건 배당이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김용현 재판도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내란 수괴로 기소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런데 김용현이 처음에 수사기관을 쇼핑했어요. 검찰로 자기 발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진동 차장하고 비아폰인가요? 통화하면서. 맞아. 그리고 나서 법원의 재판도 저렇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일단 했다가 자기가 그 돌릴 때 배당 일반 사건으로 돌려서 기계 배당을 했다는 저 지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더 추가 할 말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오늘 아침에 난 거예요. 이 보도가. 좋아. 그것에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하고 계속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뭐 협의를 했는데 첫째 전산에 의한 배당이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전산이란 말이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보낸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전산 배당.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전산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두 번째, 관련 재판부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를 거친 후에 무작위 배당을 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